자, 오늘도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기신 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분이 어떤 대학교를 다니시는데, 그 대학교에서 한국 대기업이 있어요. 뭐뭐뭐 대기업이 대학생 2학년에게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 회사의 생산 라인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갔었다고 합니다. 그때 현업 엔지니어들의 교육을 받으며 생각보다 고부가가치의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그분들 남녀 모두의 외모가 매우 뛰어났다는 것이 기억나네요. 제가 여기서 컷해볼게요. 자, 이분이 나오신 학교가 어딘지 알겠어요. 이렇게 한국에 모 대기업이 있는데, 그 대기업이 그 한국의 모 대학교랑 연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한테 이 대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졸업하면은 그 대기업으로 일정 인원들을 데려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업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꽤 있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모 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를 그래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 대학교를. 그러면 미국 진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자, 저 대학교를 나오면 한국의 모 대기업에 거의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이거 되게 괜찮은 학교다, 그리고 이 기회가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한국에서 계속 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학교입니다. 왜냐면 저 학교에 저 학과를 나오면 졸업하고 저 한국 정상의 저 대기업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취업이 보장되는 코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에요. 장학금도 괜찮고. 그런데 저 학교를 나오게 되면 미국 가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저 학교가 왜 저 기업이 저 학교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저거 때문에 한 10년, 20년 전부터 언론에서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 저 대기업이 저 학교에 관심을 가지냐 가지고 굉장히 썰이 되게 많아요. 각종 음모론도 있고. 근데 신문 같은 걸 읽어보면 신문의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안 좋아합니다.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자들이 대부분 인문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신문방송학이나 정치학이나 외교학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이 기자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신문방송학, 정치학, 외교학 이런 쪽의 학문들이 인문학의 인본주의 있잖아요. 휴메니티죠. 이 인본주의적인 커리큘럼이 되게 강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학문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의 관점으로 계속 저 대기업과 저 학교의 커넥션을 계속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종교에 관심 있는 제가 봤을 때 저 학교와 저 대기업의 커넥션이 있는 이유는 종교 때문이에요. 회장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회장님이
특정 종교를 믿는데 그게 굉장히 독특한 종교예요. 종교를 믿으셨는데 그 한국에서 그 교주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창시된 종교를 믿으셨어요. 한국에서 창시된 종교라는 게 뭐냐면 그 교주가 한국 사람인데 어느 날 그 한국 사람이 그 산신령님을 만나가지고 뭐 신선을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뭐 그렇게 시작되는 뭐 한국의 종교예요. 종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주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를 되게 강조해요. 민족주의. 그래서 한민족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종교 단체를 굉장히 깊이 인볼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회장님이 이 민족주의 정신이 되게 강해요. 조선 민족주의 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저 학교는 어떤 분위기냐면 저 학교도 민족주의가 되게 강한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교인지 또 말씀드리면 훌리건이 양성되기 때문에 막 또 악플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교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저 학교에서는 연중 행사로 항상 그 한복을 입고 그 조선의 어떤 그 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를 하는 학교예요. 민족주의가 되게 강한 학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거는 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미국에 가기가 계속 힘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민족주의가 강한 교육 커리큘럼이에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개신교인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인들의 조상들을 미국인 스스로는 필그림이라고 불러요. 필그림. 그래서 순례자라는 뜻이죠. 순례자 뜻이 종교적인 이유로 여행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이 왜 유럽을 탈출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냐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 교황 중심적인 카톨릭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카톨릭의 종교 분위기 자체가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를 막 따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교황과 그 신부님과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카톨릭의 과거 성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뭐랄까 전통과 규범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긴 한데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 성경이 말한 거랑 다른 방향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에 성경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반발을 느낀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 몇 장 몇 절, 성경책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 뭘 해도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라고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카톨릭을 탈퇴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종교의 역사죠. 구교와 신교가 갈라진 계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국 중심적으로 이 개신교인들이 뭉칩니다. 근데 영국도 유럽 대륙에 있다 보니까, 대륙은 아니고 유럽 대륙에 붙어있죠. 섬나라긴 하지만 그 유럽에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영국에 있던 개신교인들이 너무 그 영국이 마지막 그 개신교의 보루라고 믿었는데, 영국마저도 이 카톨릭의 손아귀에서 계속 영향권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유럽을 탈출해 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정말 성경적인 이상향이 펼쳐지는 국가를 건설하자는 마인드로 건너가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필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조상들이 미국에 건너왔던 근본 원인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 이념은 개신교고,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 보수, 컨저버티브, 이 보수가 기독교 사상, 성경의 가치관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개념이 뭐냐면, 우파는 결국 성경적인 거고, 그래서 우파가 보수예요. 보수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거, 컨저버티브. 자, 그럼 좌파는 뭐냐면 성경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인본주의. 그러니까 성경은 신본주의잖아요. 하나님 중심적. 근데 그거보다 사람 중심적,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게 좌파예요. 그래서 좌파를 진보라고 하는 게, 진보 뜻이 리버럴의 영어로 리버럴, 자유의.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는 게 진보인 거예요. 리버럴.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원래 조선에는 좌파 우파가 없었어요. 그런데 좌파 우파 개념이 언제 들어왔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좌파 우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미국에는 왜, 즉 좌파 우파 시스템은 미국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있다는 얘기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회란 얘기예요. 그럼 미국엔 왜 좌파 우파가 있을까요? 미국은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그럼 우파만 있어야지 좌파가 왜 있냐면, 좌파도 존중해 주는 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즉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 주변에 콘크리트 울타리를 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를 자유, 하나님을 반대할 자유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좌파도 정치의 자유를 보장을 받아. 이게 그래서 미국 사회가 성경적인 거예요. 중세, 유럽의 중세가 왜 반성경적이었냐면, 중세에 카톨릭 세력들이 카톨릭 교황 중심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카톨릭을 안 믿으면은 막 탄압을 했었잖아요. 이게 반성경적, 이게 인본주의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반대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지, 인간이 막 너한테 왜 기독교 안 믿었냐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성경을 고증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사탄 숭배자들도 있어요. 사탄 숭배 그 종교단체도 있고, 그들이 사탄에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이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기독교 정신이 강한 국가지만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았어요. 이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좌파도 자유롭게 허용하고 우파도 자유롭게 허용하고 정치의 자유가 있는 자유의 나라가 그래서 미국인데, 이게 성경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요 가치관이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좌파 우파 개념을 한국에 설명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우파하셨잖아요. 굉장히 미국적인 시스템으로 한국이 건국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좌파 우파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게,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뿌려놓은 거짓말들이 진짜 많은 거야. 원래 한국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되게 많아요.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서 그 대부분의 남한의 지식인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공산당으로 가자고 했었어요. 남북한의 모든 조선인 지식인들이 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처럼 이 공산당으로 가자고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남북한이 일제에서 해방되고 모두 공산당 하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이 공산당 될 뻔했었어요. 그걸 막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민족성, 그러니까 조선의 민족성 자체가 유교이기 때문에, 유교가 굉장히 좌파 진보적인 종교거든요. 그래서 좌성향이 굉장히 깊다는 걸 알게 되고, 개신교 인구를 늘리기 위해 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그 대한민국의 전국에다가 그 교회를 국가 주도하에 막 세우시고, 학교를 세울 때마다 거기에 교회 목사님을 세우고 기독교인을 양성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 개신교인이 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 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노력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그 4.19가 일어나고 그 이승만 대통령에 반대하는 좌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쫓겨나시죠. 그래서 하와이로 쫓겨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들어오십니다. 자, 그래서 남한이 또 다시 공산당이 될 위기에 처하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군사적으로 일어나서 공산당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공산 정권을 힘으로 누르면서 그렇게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정권이 봤을 때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우파가 맞아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파가 맞죠. 보수 우파가 맞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생각했었어요. 저 사람은 정권을 유지를 하면서 본인이 보수 우파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보수적이지 않고 오히려 좌파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왜 좌파 진보적으로 행동했을까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펼쳤던 전략,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보면 좌파적인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 시스템이죠.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였어요. 실제로 대통령 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활동은 그 남조선 노동당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정권을 잡고 본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북한을 탄압했던 거지. 그 사람이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 근현대사는 이 한국의 보수 우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 우파의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보수 우파의 뿌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수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보수라는 거의 정의는 성경적 가치관의 보수예요. 우파라는 거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은 보수 우파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에게 보수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 보수가 뭐예요 하면은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게 보수라고 생각하고, 그럼 진보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런 낡은 생각을 탈피하는 거, 그게 진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진보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계속 왼쪽과 오른쪽을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기업으로 돌아가자면, 저 기업을 한국 역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보수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저 회사가 보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우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저 회사를 다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저 회장님 살아계실 때 체육관 큰 거 빌려가지고 그 매스 게임 같은 거 했었거든요. 매스 게임이 뭐냐면 그 회장님이 가운데 앉아 있고 전 사원들이 막 이렇게 행진하면서 그 도열하는 거 있잖아요. 도열. 열병식 같은 거 하는 거. 그걸 했었어요. 근데 열병식은 어떨 때 많이 하는 거냐면 북한이나 소련 같은 그런 공산당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공산당의 수령이 그 큰 운동장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뭐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 권력자가 가운데 딱 앉아 있으면 그 인민들이 혹은 군인들이 그 열병식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군인들이 막 걸어가면서 막 수령님께 경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열병식 요거를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좌파적인 회사인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저거를 보수로 인식한다는 거죠. 보수의 대표하면 저 회사가 나와요. 아시겠죠? 저 회사 보수적이지 않아요. 저 진보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 왼쪽과 오른쪽을 정말 구분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보시면 여담이지만 그분들 외모가 매우 뛰어났다는 것이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저 회사 특징이 겉으로 보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뽑을 때 직원들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직원들 학벌, 스펙. 한국의 학벌주의가 다 저 회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국의 유교적 민족주의로 가득 차 있는 회사예요. 굉장히 좌파진보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 회사를 보수 회사의 대명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한국은 왼쪽과 오른쪽이 헷갈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님이 다니고 있는 저 학교는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좌파 민족주의가 아주 강력한 회사, 그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의 저 대기업이랑 연관이 돼 있는데 저 대기업의 그 선대 회장이 그 좌파 민족주의에 굉장히 뿌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저 학교의 학풍 자체가 아주 깊은 좌파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시면 미국 적응을 진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님이 인식을 못 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이 대부분 좌파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레프트 사상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저 학교에서. 저 학교 출신들이 저도 이제 저 학교 출신 친구들이 꽤 있는데 졸업하면은 굉장히 좌파 민족주의에 빠져요. 아시겠죠? 특히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인 좌파 사상보다는 그 저 학교 나오면 그 조선인 민족주의 요거에 포커스된 좌파 사상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좌파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진짜 적응 못합니다.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 못한다니까요. 자, 성경을 알아야지만 개신교가 뭔지 알아야지만 미국에서 보수가 뭔지 알 수 있고 전통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좌파 민족주의에 깊이 연루된 저런 학교를 다니면 미국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님은 미국에서 진짜 성공하려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사를 좀 공부해야 돼요. 개신교가 무엇이고 개신교 교회사가 무엇인지 좀 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제가 님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것도 아니고 제가 님이 종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기독교를 믿어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미국 성공의 키워드는 개신교에 대한 이해예요. 개신교에 대한 이해 없이 절대 미국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백인이 한국 사회에서 취업하고 유학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유교를 전혀 모르면은 한국인들과의 기본 매너와 에티켓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인의 호감을 받기는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님은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신교를 모른다. 그러면 진짜 미국 문화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책으로만 뭐 세계사 책으로만 미국을 접하면은 절대 미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2학기에는 저 한국 대기업 고졸 이후 바로 입사하시는 분들 중 뛰어나신 분들이 저희 학교로 학사과정을 오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왜 그럴까요? 저 학교랑 회사랑 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냐 보면 그 민족주의 그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기업의 선대 회장님이 저 회사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저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주거든요. 아시겠죠? 저 커넥션의 그 깊은 뿌리를 보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한국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 두 학교가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들은 인문학, 정치학, 외교학 쪽으로 혹은 경제학 쪽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설명이 힘들죠. 왜냐면 종교적인 현상인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님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나는 굉장히 민족주의, 조선인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학풍에서 공부했다라고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정서랑 가장 먼 학풍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대학교 중에 그 미국인들과 학풍이 가장 비슷한 학교는 어디냐면은 구한 말에 혹은 그 일제 해방기에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의 대학교들이 있어요. 뭐 그런 한국의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사립대들 있잖아요. 요런 데는 진짜 미국이랑 학풍이 비슷해요. 아시겠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미국의 개신교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는 학풍들, 그런 주로 인서울에 있는 명문 사립대들이죠. 요 출신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신교 학교들, 그러니까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의 명문 사립대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미국에 잘 나가는 게 기독교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풍이 기독교 학풍이라고. 님이 나온 학교는 미국인의 정서랑 가장 먼 거예요. 진짜 멀어요. 그래서 님의 나온 학교 출신들이 미국에 성공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님이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이 뭔가 우리 학교가 진짜 좌파 민족주의라는 걸 인식하는 것과 안 하는 걸 하는 거 땅 차이거든요. 인식을 못하고 뭐 이게 뭐 어때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못 나와요. 근데 오늘부터라도 뭐 그렇다고 학교를 지금 2학년까지 다녔는데 자퇴할 수는 없는 거죠. 졸업해야죠.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진짜 좌파 민족주의 진짜 심하구나. 이걸 인식하시고 학교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시고 오늘부터 좀 서구 사회를 이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책으로 서구 사회를 이해하려 하시면 안 돼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서양 책들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의 문과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 다 좌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좌파니까 서양의 문물을 들여올 때 보수적인 책들은 번역을 안 해. 좌파만 번역을 해. 진보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한국의 문과 출신들이 번역하는 책들은 다 좌파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진짜 이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인은 실제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국의 대형 교회 같은 데 가시면 그 한국에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와 있거든요. 뭐 호주나 캐나다, 미국, 영국의 백인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대부분 개신교인들이라서 한국 오면 교회를 찾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없었는데 이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래서 영어 예배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런 데 다니시면은 이제 백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한국의 특정 대형 교회 영어 예배가 있거든요. 이런 데를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종교와 사상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인, 영국인, 뭐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개신교 교회를 많이 다녀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아주 그냥 미국 문화 아주 굉장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님은 이제 님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는 이 좌파 민족주의로 받았던 교육을 어떻게 좀 탈피하는가. 이게 님의 미국의 성공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님은 이제 공부는 내가 봤을 때 그 이전 댓글 다 봤을 때 공부는 되게 잘하는 사람이어서 공부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님한테. 근데 님 같은 사람들한테 가장 걱정되는 거는 미국인들과 실질적으로 어울리지 못하고 미국에서 왕따가 되는 게 님이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예요. 왕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왕따 돼가지고 한국인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공터에 모여가지고 막 삼겹살 먹으면서 막 같이 김치찌개 막 끓여 먹으면서 막 그러면서 한국 뉴스 보면서 막 미국에서도 막 한국인들끼리 야 미국인들 왜 이래 하면서 수덕수덕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성공 못 해요. 미국인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고 같이 햄버거 먹으러 가고 같이 피자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그 미국이 돌아가는 그 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키포인트는 미국에서 개신교 종교를 믿는 거예요. 저는 그 일요일 되면은 교회를 가거든요. 미국인들이 다 와요. 미국인들이 오는 교회에 나요. 목사님도 백인이고. 근데 뭐 신도들은 백인이 제일 많긴 한데 뭐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뭐 히스패닉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근데 그 쪽수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개신교인들은 백인이 가장 많죠. 어쨌든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미국 현지인들이랑 늘 친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태어난 내국인이 아니지만 그 미국인 내국인처럼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요. 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성공 키포인트는 개신교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고 그 조선인 민족주의는 반드시 탈피해야 됩니다. 그거에 빠져 있으면 절대 미국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